준법의 의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김대리의 과속운전입니다. 김대리가 오늘 중요한 고객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과음을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과의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규정 속도보다도 좀 초과해 가면서 과속으로 고객 약속 시간 마치려고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10년이나 20년 전쯤에는 고속도로에 이 오토바이에 경찰 오토바이에 하얀 제복을 입고 까만 부츠를 신고 헬멧을 쓴 그런 교통경찰이 수시로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위험있고 그만큼 교통위반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그 오토바이 교통경찰한테 단속에 걸리게 되면은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만원짜리 한 장을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주면은 교통경찰이 만원만 싹 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다시 나눠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돌려주는 경우가. 지금은 뭐 그런 경우는 보기 힘들죠. 예전에 이제 이 법에 대한 의식이나 준법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부족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갑에다가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이렇게 지폐를 한 장씩 넣고 갖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상당히 준법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기가 어려워졌는데, 자, 이 김대리는 이제 교통경찰한테 과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단속에 걸렸어요. 단속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죠.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리하다 보니까 속도가 초과했다. 혹은 속도 초과했는지 몰랐다. 좀 봐달라.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럼 교통경찰은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일단 법을 어겼으니까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벌점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벌금 6만 원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매번 위반할 때마다 그 경중에 따라서 벌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들이 쭉 누적이 되면은 벌점이 몇 점 이상 초과가 되면은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뭐 1년 동안 면허정지 이렇게 되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면허를 처음부터 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운전을 할 수가 없죠. 이 김대리 같은 경우에 영업사원인 경우에 외부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이 필수인데 차가 없이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면서 이번에 처벌을 받으면 벌점이 쌓이면은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막막하다. 제발 좀 봐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점심값이라도 드릴 테니 제발 좀 봐달라고.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뇌물까지 주게 되면은 뇌물공여죄로 처벌이 됩니다. 경고를 하죠. 뇌물공여죄는 면허정지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범법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어머님이 위독하다고 변명하고 또 뇌물까지 주려고 하는 그러한 김대리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 상황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되느냐, 내 양심대로 행동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객한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심 문제는 뭐죠? 우선 법 문제는 속도, 규정 속도를 속도 위반으로 초과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된 거고, 양심 문제는 어머니가 위덕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면허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뇌물까지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내 자신의 편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대리는 여기에서 이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죠? 우선 고객의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법은 무시하고 그냥 과속해서 달렸습니다. 첫 번째, 법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변명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어머니가 위독해서 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뇌물을 주려고 했어요. 이 처벌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뇌물로라도 어떻게 피해 보려고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뇌물을 줘서 오히려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범법자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대리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음날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 있고 고객과의 약속이 있을 때는 우선 첫 번째, 근본적으로 그 전날 음주를 많이 하면 안 되죠. 적당한 선에서 끊고 다음날 지장이 없을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다음날 어쩔 수 없이 과음을 해서 늦게 일어났다. 고객과의 약속이 늦게 생겼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속도 위반을 하지 말고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벌점 처분을 받았을 때 설사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뇌물까지 주려고 했다. 보다 더 평생에 씻지 못할 커다란 범죄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잘못된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술을 많이 먹지 말고 속도를 지키고 벌점도 인정하면은 취해소하는 수준에서 대처가 돼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교통법규 위반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통에 혼잡한 시내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차들이 통행을 못하게 되고 교통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고속도로에서도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라든가 혹은 소방차가 이 사고 차량 때문에 교통경관하고 서로 길을 막고 서 있다 그러면은 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법규 위반이 타인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본인에게도 아까 뇌물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뇌물 공여죄로 구속이 되면 평생에 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커다란 피해가 올 수 있고 본인이 또 평생에 걸쳐서 회복하기 힘든 그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사회 전체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